네, 이번 순서는요. 영화 속 직업의 세계를 알아보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팀의 김진관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입니다. 네, 연말이라 많이 바쁘다고 들었어요. 네, 바쁘시죠? 저희 회사에서는 연구사업 과제를 이렇게 연말에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연구사업 보고서 마무리하고 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마무리가 돼서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훌륭하네요. 여자친구랑은 안 보내시나요? 가족과 함께 보낼 네. 생각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분은 또 누구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지 궁금해지는데 영화 직업을 만나다에서 영화 읽어주는 남자 이남규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네. 누구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실 건가요? 저는 23일이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날 술을 좀 먹고 네. 월요일에 깨어날까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또 크리스마스 당일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마 초췌한 얼굴로 뉴스를 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울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집과 회사만 이렇게 왔다 네. 갔다 하는 집돌이 이남규 아나운서인데 정말 참 우울하네요. 네. 굳이 쐐기를 봐가지고. 네, 아니 뭐 이렇게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요? 아, 네. 크리스마스인데 네네. 여기에는 뭐 살인 미소, 윙크 네. 이렇게 써 있는데 날려주셔야죠. 그러면 정말 살인이 일어날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인데 안 그래도 우울한데 좀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다 잊고 그냥 빨간 날 아닙니까? 그냥 네. 조금 더 미소라도 열심히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빨개지네요. 여학생들이 이남규 아나운서의 그 미소를 받고 또 기운업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영화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이 영화에는 음악이나 뭐 스토리 그리고 직업 이 모든 것을 고루 갖춘 영화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마 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2년도 작품으로 바로 건축학개론이란 영화입니다. 뭐 첫사랑 얘기도 나오고 건축이라는 소재도 나오는데 이거를 다 훌륭하게 만들어낸 그런 영화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네, 한때 이 남학생들이 선망했던 직업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오늘 직업은 그렇다면 건축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건설 수주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만큼 건축가의 역할이 가장 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보게 되어서 건축가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저는 건축학개론에서 이제 요즘에 또 대세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조정석, 납득이의 납득이.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남규 아나운서는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저는 영화를 봤는데 수지 얼굴밖에 그쵸. 기억이 안 나서 그쵸. 죄송합니다. 네. 김진관 연구원님은 어떤 저도 얘기? 마찬가지로 수지가 많이 생각이 그쵸? 나는데 똑같네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네. 이재훈이 수지에게 몰래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 그게 좀 기억에 남고요. 최근에 또 영화 형을 봤는데 네. 거기에 조정석 씨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납득이랑 이제 캐릭터가 조금 비슷한 것 비슷하게 같아가지고 나와요? 건축학개론이 좀 많이 생각났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남자들의 또 국민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민 첫사랑, 뭐 이남규 아나운서 첫사랑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자신을 사랑해서 저를 좋아했는데 저는 솔직히 네. 또래 중에는 별로 관심이 안 갔고 네. 2학년 때 이제 박행정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정말 예쁘셨어요. 이름을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안 보실 겁니다. 근데 정말 예쁘셔서 그때는 와 진짜 이렇게 사람 앞에서 설레고 말하는 게 힘들 뭐 수도 국어 있구나. 선생님? 아니요, 그 초등학교였으니까 선생님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네.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조숙했네요. 네. 자, 이렇게 이남기 아나운서의 첫사랑 얘기도 들어봤는데 일단 그러면 건축학개론 줄거리가 저는 좀 흐릿해지는데 일단 줄거리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 영화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영화상에서 이제 승민과 서연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이 승민을 20살 때는 이재훈 씨가 연기를 하고요. 또 서연을 20살에 수지 씨가 연기를 하고 이게 15년 뒤에 35살에 다른 배우로 재등장을 하는데 지금 화면에도 나갔었지만 이제 엄태웅 씨와 한가인 씨가 이제 나이가 들은 승민과 서연을 역할을 하면서 펼쳐지는 멜로 영화인데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 건축학과 학생인 승민이고 또 서연은 음대생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학 개론 수업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데요. 뭔가 시간을 점차 같이 보내면서 친해지다가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생긴 오해 때문에 점점 멀어지다가 이제 못 만나게 됐다가 15년 뒤에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승민은 건축가가 되어 있었고 서연 같은 경우는 이혼해서 이제 제주도에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엄태웅 씨한테, 그러니까 승민한테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뭐 서로에게 첫사랑이었을지도 모를 그때의 기억을 추억하면서 다시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남자분들이 정말 특히나 엄청나게 많이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지금 PD님들도 정말 좋아했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순수한 첫사랑과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 영화가 반향을 일으켰다고 보나요? 지금 뭐 노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노래도 굉장히 유명했었고, 네. 남자든 여자든 그 첫사랑에 대한 그런 로망 그쵸? 향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대상이 또 무려 수지 씨가 나오다 보니까 아, 여기서 뭔가 더 극대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라는 노래죠. 그쵸. 너무 이게 맞춰가지고. 여자들에게는 정말 로망이거든요.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지어준다는 게. 근데 그래서 이 건축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가는데, 이 건축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건축가는 건축을 설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건축공학기술자는 건축물 시공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건축가와 건축공학기술자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건축가는 고객의 의뢰를 받아서 건축물에 대한 설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고요. 네. 건축공학기술자는 건축물을 공사할 때 공사 현장을 총괄해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축가와 또 건축공학 기술자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건축가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우선 건축가는 고객의 의뢰가 있어야 건축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네. 그 고객께서 이제 어떤 건물을 지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하시면 건축의 용도, 또 입지 조건, 사업성, 공사비, 건축법 등을 검토해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축물의 설계 방향과 기본 디자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 설계 방향을 바탕으로 상세 도면을 제작을 하고요. 네. 그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형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할 허가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건축가는 보통 회사원과는 근무 환경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반 직장인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건축가는 건축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 마감일에 쫓겨서 초과 근무나 야간 근무가 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창조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건축가의 만족도와 자부심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사무실에서 설계 업무를 하는 것이 주 업무지만 설계 전에 부지 조사나 공사 감리를 위해서 건설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남기 아나운서, 이런 모습이 영화 속에서도 잘 나왔나요? 뭐 영화 보시면 뭐 첫 장면부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엄태웅 씨가 이제 사무실에서 밤새서 작업하다가 부수수한 모습으로 나와서 이렇게 주인공인 서연을 만나기도 하는데, 뭐 그 뒤로 계속 인테리어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벽지나 타일을 계속해서 고르기도 하고, 이 서연의 어떤 의뢰인이니까 그 요구에 맞춰서 계속 거기에 맞추려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집을 지으면서 뭐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것은 다반사고, 인부들과 같이 직접 자재를 나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거의 공사 현장 인부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이디어가 필요한 디자인부터 그리고 건설 현장에 나가기까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건축가가 되려면 어떤 적성이 필요할까요? 우선 건축물은 미적으로도 아름다워야 하겠지만 기능적으로도 우수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건축가는 미적 감각도 필요하고 공간 지각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 역학, 건축 재료, 건축 설비 등의 공학적 지식도 갖추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적인 작업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열정도 필요한 직업입니다. 근데 이게 영화에서 보면 이 주인공인 승민은 건축학과 학생으로서 이걸 전공을 하고 있는데, 요즘 워낙 뭐 전공이 상관없다 보니까 굳이 건축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건축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2020년에 건축사 자격이 좀 바뀔 예정입니다. 네. 지금은 건축사 죄송합니다. 건축사 예비 시험이 있는데요. 네네. 그것을 이렇게 치르기 위해서는 5년제 건축학과를 나오거나 아니면 건축공학과 아니면 전문대학의 건축과 고등학교나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그 건축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일정 실무 경험이 있으면 건축사 예비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2년 정도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고 전문 기술 교육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에는 4년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데요. 그 이후에 이제 건축사 예비 시험을 보고 건축사 예비 시험 이후에 5년의 실무 경험을 또 거쳐야 이제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부터는 건축사 그 시험 요건이 강화가 되어서 건축사 예비 시험은 이제 폐지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건설업계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취업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축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고용정보원의 2023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요. 2013년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의 전체 취업자 수는 11만 2,400명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한 건축가가 이제 전부 다인데요. 2013년 기준 10,000명 정도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건축사 보는 3만 명 수준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정확한데요. 그 산업 전반의 이제 경기에도 영향을 받고요. 건설 경기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 경기가 하락을 해서 내후년 2018년 이후에는 큰 폭으로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건축 신규 분량을 이제 제한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SOC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예산도 점차 줄어들 거라서 건설 경기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건축가의 고용에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비중이 작긴 하지만 노후 건물에 대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 수요가 이제 기대가 되고요. 건축가의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코너를 통해서 항상 느끼고 있는 거지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직업의 전망도 달라진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건축가 직업군에서도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 만한 신직업이 또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는 건축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빌딩 정보 모델링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바로 BIM 디자이너라는 신직업이 있습니다. 네, 이 BIM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짧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선 BIM 같은 경우는 빌딩 정보 모델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2차 도면에서 제작되었던 설계 도면을 3차 3D로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사 일정에 맞춰서 원활한 물량이 공급되도록 사전 시뮬레이션도 실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 건물을 땅 위에서 재원을 소비하여서 짓는 것이 아니라 웹상, 컴퓨터상에서 지어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훈련 과정이나 교육 과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BIM 디자이너는 이제 교육 과정이 빌딩 스마트 협회에서 운영하는 BIM 자격 시험 특별 교육 과정이 있고요. 건설기술교육원에서 BIM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BIM 디자이너는 BIM 전문 업체나 건설 업체의 설계실, 건축사 사무소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건축 설계, 구조 설계 등의 영역에서 BIM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형태로 일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앞으로 전망이 밝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BIM 분야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관련 전문 인력도 소수에 불과한데요. 그 조달청에서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하는 모든 공사에 BIM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2020년까지는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체 SOC 물량의 20% 정도를 BIM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M 도입이 점차 가속화될 것이고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화 건축학개론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건축가와 또 신직업인 BIM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신직업이 될 BIM 디자이너에게 대해서 조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오늘 BIM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네네. 게 있는데 어쨌든 건축학을 하시던 분들이 IT를 접목해서 BIM 디자이너를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산업 현장이 계속 바뀌고 직업의 세계가 바뀝니다. 직무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직무에 계속 끊임없이 대응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건축가와 또 신직업인 BIM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과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